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심장 떨릴 때 가는 것이다. 지구가 한 권의 책이라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 인생 목표 중에 세계여행이 있는데 저는 세계여행을 꼭 질적 때려치고 한 번에 가야 하나? 쪼개서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휴가 때마다 쪼개서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가다가 최근 하늘길이 열려서 드디어 이번 여름 휴가 때 쪼가리 세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해서 혼자 튀르키예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이 여행 여운이 가시기 전에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여행 후기와 여행 팁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22개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1억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최대한 현지화가 돼야 돼요.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인 패치가 돼야 돈을 덜 써요. 가능하면 현지인 친구를 사귀는 게 최고인데 왜냐면 찐 현지인 맛집을 알게 되거든요. 관광객들 가는 식당보다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이 훨씬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튀르키예에서도 길 구경하다가 상점 들어가면 일단 앉아서 사장님이랑 차를 한잔 하고 나왔어요. 튀르키예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반겨주고 차이를 대접해주더라고요. 이제 차이 한잔 하면서 맛집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또 저렴하게 여행하는 법. 현지 언어를 습득한다. 그 나라 언어를 쓰면 현지인들이랑 훨씬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고 관광객 호구도 덜 잡혀요. 예를 들어 헬로우 하면서 들어가는 거랑 메라바 하면서 들어가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현지어를 쓰면은 이 사람이 여기 좀 있었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흥정할 때도 유리해요. 튀르키예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50% 인디림 이런 식으로 인디림이란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디림이 할인이란 뜻이구나 싶어가지고 어떤 가게 갔을 때 이제 계산하기 전에 인디림 이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 인디림 어떻게 알았냐면서 바로 깎아주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돈을 적게 쓰는 것보다도 돈을 안 잃어버리는 것, 즉 사기를 안 당하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든 아는 척을 좀 해야 사기를 안 당해요. 서울 가서도 택시 타서 길 아는 척 안 하면은 제 말투로 기사님 어디 가주세요 이러면은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식당 가면 물티슈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 물티슈가 터키어로 뭔지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왜 티슈 달라고 안 하고 으슬락 맨딜이라니까 막 6개씩 갖다 주더라고요, 물티슈를. 터키라는 나라는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국호가 변경됐는데 보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동서양 경계에 있는 국가예요. 이렇게가 다 튀르키예 땅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 카이세리주에 해당하는 카파도키아랑 이스탄불 2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에 오래 있었는데 이 이스탄불은 한 도시 안에 유럽 땅도 있고 아시아 땅도 있어요. 중간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나뉩니다. 진짜 신기하죠?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출퇴근을 해요. 하루에도 수시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 수 있는 도시인 거죠. 인천에서 직항 타고 이스탄불로 가서 바로 국내선 타고 카파도키아부터 갔는데 카파도키아에서 레드 투어를 했어요. 카파도키아에서는 벌룬 투어를 포함해서 그린 투어, 레드 투어, 로즈밸리 투어 등 하루 반나절짜리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레드 투어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쪽에 투어로 유명한 한국 여행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안 하고 현지 여행사에서 영어 투어를 했어요. 일단 한국 여행사는 투어 인원이 너무 많다고 들어서 거의 20명, 30명씩 우르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투어니까 아무래도 한국인들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일부러 구글링으로 현지 여행사를 뒤져서 직접 예약해서 갔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투어 멤버가 저 포함해서 딱 7명이었는데 저만 혼자고 나머지 3쌍은 다 부부였어요. 뉴욕에서 온 과테말라 출신 젊은 부부, 버지니아에서 온 페루 출신 중년 부부, 싱가포르에서 온 또래 부부, 그리고 저 가이드 이렇게 8명이서 한 차로 다녔는데 저 혼자 왔다고 다들 엄청 챙겨주는 거예요. 뭐뭐 하면 우리 할미 퍼스트라면서 먼저 내려라 하고 먼저 입장하게 하고 먼저 앉아라 하고 계속 사진 찍어줄라 하고 멤버들이 진짜 다 나이스해서 하루 종일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싱가포르 부부는 저랑 1살밖에 차이 안 나서 진짜 친구처럼. 그리고 싱가포르는 중국어를 쓰니까 제가 요새 또 중국어 공부를 해놓으니까 중국어 영어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친구 직업이 또 경제분석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 완전 쭈구리 돼가지고 재테크 유튜버란 사실은 차마 입 밖에도 못 꺼내. 저는 여행 가기 전에 항상 외국인 친구 10명 사귀기 목표로 세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보이면 무조건 먼저 말을 걸어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상대방이 먼저 한국인이냐고 말 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K컬처의 힘인지 우리가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귀면 좋은 게 그 친구들을 보러 또 그 나라로 여행 갈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현지인 친구를 사귀는 게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이미 현지에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러 가는 것도 좋아요. 원래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 아는 사람 있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뉴욕에서 온 부부한테 나 내년에 뉴욕 갈 예정이다 하니까 바로 왓츠앱 친구 추가하면서 뉴욕 오면 꼭 연락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왓츠앱, 위챗, 라인,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 앱 깔고 가는 건 필수입니다. 한국인 친구도 만났어요. 부산 사는 28살 청년을 만났는데 그 동생은 모 공기업에 다니는데 연차 때려박아서 한 달 동안 여행을 왔더라고요. 베트남에서부터 인도, 그리스를 거쳐 튀르키예로 왔던데 여행 기간이 길다 보니까 경비 아끼려고 막 20인실 도미토리에서도 자고 2시간 이동도 다 야간 버스로 했다 하길래 제가 아이고 잘하고 있다 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젊을 때 고생하는 여행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힘들어서. 저도 10년 전엔 필리핀에서 무박 3일 여행도 하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버스에서 자면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 해도 못해요. 아마 허리가 나갈 거예요. 제가 제대로 느낀 게 있는데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행 많이 다녀야 돼요. 이번에 장거리 비행하니까 진짜 무릎이 뽀가질 것 같더라고요. 제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다니세요. 나이 들수록 여행하려면 돈이 더 들어요. 교통수단도 편해야지. 숙소도 좋은 데 자야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도미토리 같은 데선 도저히 못 자겠고 튀르키예는 물가가 워낙 저렴해서 가성비 호텔이 진짜 얼마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자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둘이서 자면 숙소비 반띵인데 바꿔 말하면 같은 가격으로도 둘이서 하면 2배로 더 좋은 숙소에 묵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행 카페를 통해서 숙소 쉐어를 구했어요. 제가 이스탄불에 10일 정도 있었는데 반은 호텔, 반은 에어비앤비를 잡았었거든요. 그중에 호텔을 어떤 친구랑 쉐어를 하게 됐어요. 삼성 SDS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친구였는데 마침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이스탄불에서 같이 1일 투어도 가고 너무 재밌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숙소 쉐어를 하면 물론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자야 한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여행 경비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여행 경비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여행 경비일까요? 여행 가서 쓰는 돈만 여행 경비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 가기 전부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행 가기 전에 뭘 자꾸 새로 사. 여행 간다고 옷 사고 여행 간다고 가방 사고 있는 옷 입으면 되지 왜 새로 사냐고. 저는 여행 갈 때 옷 새로 안 사고 맨날 재탕합니다. 재탕. 제 커뮤니티 올린 사진 있잖아요. 다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 입었었던 옷, 2016년도에 싱가포르 갈 때 입었던 바지, 이 흰색 가디건은 한 8년째 입는 거고 이 힙색은 언제 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3년 태국 여행 사진에도 있으니까 거의 10년 된 힙색이에요. 여행 가서 비싼 옷 입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괜히 돈만 많아 보이지. 차라리 현지에서 가서 옷을 싸게 사 입고 다니던지. 저 이 파란색 바지 이스탄불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이번에 아주 주구장창 입고 다녔어요. 뽕을 뽑았어요. 뽕을. 너무 얇고 시원해가지고 앞으로 여름 휴가 갈 때 필수로 챙길 것 같아요. 여행을 더 풍부하고 더 오래 추억할 수 있는 감성비 여행 팁을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 중 노래 한 곡만 듣기. 저는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여행 가서 들을 노래를 골라요. 고르는 기준은 딱히 없어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노래. 그래가지고 여행 가서 딱 그 한 가지 노래만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3년 뒤든 5년 뒤든 언제든지 그 노래만 들으면 그 여행지가 떠올라요. 우리 왜 특정 시기에 많이 들었던 노래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지에서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그때로 순간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짜 너무 좋고 평생 추억할 수가 있어요. 2번째는 여행 중에 수시로 메모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휴대폰에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작은 수첩을 들고 가면 되는데 이거는 이번에 갈 때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이게 앞뒤로 쓰기 좋고 이렇게 작은 볼펜 딱 끼워서 힙색에 넣으니까 딱이더라고요. 10년 전에 유럽 배낭여행 갈 때는 막 이만한 다이어리 들고 갔었어요. 여행지마다 한 권씩 탄생합니다. 이건 2016년 일본, 이건 2017년 베트남, 이건 2018년 유럽.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이거는 일기장이 아니라 메모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밤에 각 잡고 앉아서 쓰는 게 아니라 여행 중 틈날 때마다 짧게 쓰는 거거든요. 버스 기다리면서 아니면 비행기 기다리면서 게이트 앞에서 이동 중 기차 안에서 카페에서 수시로 적는데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감정과 그날의 날씨, 만난 사람, 느낀 점이 싹 다 담겨 있어요. 영국 여행 메모장에 보면 런던에 바람을 담아가고 싶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은 무사히 스탠스테드 공항에 내려서 트레인을 타고 시내로 가고 있다. 거기서 또 지하철을 타고 30분을 가야 숙소에 도착한다. 이거는 이제 런던에서 스페인을 갔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런던에 왔을 때 쓴 글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노래 들으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외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믹스드 이모션이 솟구친다.
행복한 감정과 우울한 감정이 동시에 드는 마지막 날이다. 행울감? 우울함도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감정이기에 그 자체로 마음껏 느껴야지. 여행은 꿈이고 일상이 현실이라면 현실이 있기에 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새삼 돌아갈 일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름다웠던 런던의 밤은 추억으로 기억에 담고 이제 돌아가면 한층 더 성장한 사회인이 되어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야지. 남는 건 사진뿐이다 하는데 진짜 남는 게 사진밖에 없는 여행을 하고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이랑 영상도 좋은데 그건 시각적인 거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 담을 순 없어요. 글에는 상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알차게 하고 돌아오면요, 일상이 더 활기차고 삶이 풍요로워짐을 느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들 돈만 쓰고 오는 여행 말고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하는 뜻깊은 여행을 하시길 바랄게요.